어쨌든 벌리면 재밌어요. 네, 네. 매출이 좋으면 그 1년차 때는 1희 1비라고 매출이 좋으면 기분이 좋아. 다 좋아. 뭐 직원들한테도 좋고 나도 좋고 신랑한테도 좋고. 근데 매출이 안 좋아. 그러면 왜 안 좋지? 왜 떨어졌지? 여기에 대한 계속 불안하고 이런 게 이제 1희 1비를 하면서 1년차는 또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보통 그러면 직원 없이 보통 많이들 하시나요? 그쵸. 1년차 때는 거의 다 1인 기업으로 많이 시작을 하실 거고, 저도 그때는 그거는 이제 오프라인 직원이 있었을 때여서 저 혼자 일을 쳐내다가, 나중에 이제 저는 위탁을 했기 때문에 껌껌이 주문서를 넣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막 주문이 200건, 300건 될 때는 직원이랑 아침부터 일찍 나와달라고 해가지고 엑셀로 쫙 뽑아서 그걸 자로 대가면서 형광펜 칠하면서 하나하나 주문서를 1시까지 처리했던.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들잖아요. 직원까지 2명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건 껌껌이 주문은 안 되겠다. 직접 소싱하자. 이렇게 하면서 좀 발전이 됐죠. 우여곡절이 있는 거는 이제 그 업체에서 갑자기 물건을 중단한다거나 갑자기 잘 팔리던 상품이 이제 갑자기 없어지는 거죠. 내 상품이 아니라. 열심히 팔고 있는데 갑자기 상품 안 줘. 네, 상품을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업체에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업체에서 나한테 10,000원에 줬는데 내가 그걸 30,000원에 팔아. 그럼 사실 20,000원 안에는 여러 가지 세금도 있을 거고 마케팅비도 있는데 제조사들은 그것들 생각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렇게 싸게 달라고 하고 이렇게 비싸게 팔아? 얘가 마진 얼마나 먹는 거야? 이러면서 좀 그런 거래처들도 있고, 직원을 저는 그때 좀 늘렸어요. 어떻게 늘렸냐면 막 소싱을 계속 하니까 디자이너도 2명이나 뒀었고요. 계속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거를 제가 또 시스템화 한다고 계속 뭔가를 저는 좀 같이 프로그램을 좀 많이 붙이거든요. 그래서 사막넷도 해서 시스템을 계속 붙여야 되니까 저는 크게 뒤에서만 보고 실질적으로 업무하는 직원들을 계속 배치를 했죠. 그럼 사무실도? 네, 사무실도 큰 데로 확장하고 직원도 그때 10명까지도 늘렸던 것 같아요. 미쳤었죠. 왜 그랬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요 마우스가 이제 이 상품이 퍼졌어. 내가 이걸 소싱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 상품만 내가 순수익이 1,000,000원을 가져다 주는 거야. 그럼 솔직히 다른 상품 팔 필요 없이 요것만 팔아도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100,000원씩 팔아야 되는 게 10개를 만든다 하면은 또 10군데로 또 발주를 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그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갔죠. 그게 필수적으로 직원이 늘고 네. 이제 규모가 좀 확장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네. 근데 그 직원분들 되게 많이 쓰시다가 좀 이렇게 규모를 축소하시지 않았나요? 그때 이제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그 사람,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엑셀로 보니까, 이게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뭔가 계속 통장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KICT 나라에서 하는 멘토 그거를 돼가지고, 그 멘토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봤더니, 제가 이렇게 쭉 제 사업을 얘기를 했더니, 한번 엑셀 재무제표를 보여주시면서 여기다 한번 작성을 해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정말 수익 구조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 인건비에 돈을 많이 투여하고 있는 거예요. 매출이 나니까 계속 수익이 나는 줄 알았는데 네. 나가는 돈이 더 많았던 거예요? 네, 나가는 돈이 더 많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뭐 디자이너들은 외주로 돌리고 이렇게 해서 최소의 인원만 이제 갖게 됐죠. 이게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물건을 팔고 그 다음에 카드 정산도 되게 빨리 들어와요. 거의 뭐 3, 4일에 들어오는데 그러면 내가 매출 매입이 이게 좀 맞잖아요. 근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특히 쿠팡 같은 경우는 그게 뒤에 오기 때문에 정산이 너무 늦기 때문에 이게 좀 맞추기가 좀 상당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뭐 얼마 남아?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딱 어떻게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게 여러 가지가 물려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상품도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거를 만약에 대출을 내가 받아야 될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쉽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2,500만 원 처음에 신용보증 재단에서 최소 매출이 조금만 나면 2,500 정도를 받을 수 있고 잘 받으면 5,000만 원, 그 다음에 신용보증 기금까지 넘어가면 이제 억 단위로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왜 내가 대출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정말 이때는 정산을 해봐서 이게 남는 건가 아닌 건가를 생각을 하고 대출을 받아야지 정말 그냥 그 뒤에 있는 정산금을 내가 앞으로 땡기기 위해서 이 대출금을 받는 건가? 아니면 정말 이게 마이너스를 메꾸는 건가는 여기서 생각을 안 하면 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버는 줄 알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안 벌린다는 걸 알았을 때 엄청난 현타가 오겠네요. 현타 왔죠. 많이 심하게 왔죠. 근데 지금도 사실은 몇 달 전만 해도 계속 이게 마이너스 이렇게 좀 보기도 했는데 요거를 잘 관리하는 게 그 사장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무도 사실 알아야 되고 회계도 알아야 되는데 저도 숫자에 되게 약하다 보니까 그냥 세무사에 다 맡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1인 기업들은 조금 알고 내가 직접 신고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알면은 사업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산은 진짜 좀 맞춰보고 내가 이익이 나는 건지, 조금이라도 나는 건지, 손해가 많이 없는지, 이게 왜 손해였는지, 그리고 대출 받기 전에 진짜 이게 필요한 대출인지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재고가 있으니까 더 물건 쪽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정말 잘 생각해, 마진을 원래 잘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팔고 뒤로 까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많이 듣죠. 네. 근데 진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음.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도매에 나가니까 싸게 나가는데 거기서 이제 반품돼 들어오는 것도 다 마이너스고 어쨌든 계속 물건들은 신규가 오면 계속 받아야 되고 그리고 창고 같은 경우도 보관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방법들을 해서 마진이 몇 %다 이렇게 정해놔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다 보면 그리고 또 업체마다 또 깎아주세요 뭐 해서 내고해주세요 그리고 오프라인은 또 저기가 많아요. 물건 값 안 주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온라인에서 제가 이제 위탁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재고 리스크가 없으니까 굉장히 지금 재밌게 잘 팔았죠. 이런 세상도 있구나. 재고 없이. 재고 없이 그냥 내 물건처럼 이렇게 물건을 팔 수가 있구나. 저는 어떤 현타가 많이 왔냐면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냥 매달 물건을 찾아야 되고 매달 광고를 써야 되고 매일매일 이 물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다음은 어떤 물건? 뭐 시즌성이면 이 다음 상품은 어떤 상품을 찾아야 되지? 어떻게 더 상품을 중국에서 할까? 아니면 국내에서 할까? 계속 소싱하고 해야 되는 것을 내가 평생 해야 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요새는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잘 되더라도 그게 고민이 되시는 거네요. 네, 잘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B2B 사이트 지금 제가 단골마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명절이라서 주문이 되게 많았어요. 많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많으면 매일매일 바꿔도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어차피 내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물건을 팔아주고 나도 내가 재고를 갖고 있지 않고 재고에 있는 업체들에다 이제 발주를 놓고 저희는 중간 수수료를 받는데 뭐 여기 단점은 이제 마진율이 현저히 낮지만은 결론은 이거는 시스템화로 다 바뀌어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되지만 이것을 확장했을 때 조금 더 또 일에 대한 투여가 또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좀 고민이 좀 계속 들어요. 어떤 게 맞는지, 어떤 게 답인지, 어떻게 사업을 확장하는 게 좋은지. 어떤 식으로 해야 더 효율적일지. 네, 효율적일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1년차 때는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주말에도 나오고 막 조금만 벌어도 너무 신날 때잖아요, 진짜. 조금만 벌어도 너무 신나고 매출 하나하나 들어 와, 또 들어왔어. 주문 또 들어왔어. 이렇게 했던 때였는데 지금은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초연해지기도 하고 지금 어떻게 좀 수익 구조를 가져가야 좀 지치지 않고 오래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요. 계속 저는 지금 제가 이제 총 하면은 뭐 7년 차라고는 하는데 이 직원이 이제 한 4년 일한 직원이 이제 그만두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포니지는 물에 빠져서 죽기 전에 계속 누가 머리를 끄당겨주면서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비가 이제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비들을 계속 겪어가면서 그런 저만의 이제 노하우나 이제 저런 방법들을 계속 찾아가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솔직히 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업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 역량들은 쌓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작하시는 좀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때 저는 포기하셔도 괜찮다. 언제든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는 포기해도 된다. 왜냐? 나중에 다시 내가 시작했을 때 0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때 보는 거는 뒤에서 멈추고 봤을 때는 조금 더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잠시 힘들다면 잠시 내려놨다가 다시 시작을 하시면은 저는 좋겠고 온라인은 꼭 한번 여러분들께서 부업으로라도 짧게라도 계속 꾸준히 하신다면 이 온라인 판매를 배워보시면 이 유통이라는 게 한 번 배우면 꼭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판매하는 게 아니라 블로그 마켓, 뭐 인스타, 공구 여러 가지 지식 창업 등 다른 것들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라인 판매 꼭 포기하지 마시라고 하면 좀 말이 안 되나? 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배워보시면 저는 좋겠다 말씀을 드려요. 네, 오늘 멀리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